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그 외부로 뭐 광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재원생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만 모시고 진행하는 설명회고요. 저희가 예비고 설명회는 11월 정도에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등부 어머님들 모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고등학교 선택부터가 되게 중요한 대입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11월 달에 저희가 설명 드릴 때도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회의 진행 순서는 제가 앞부분에서 그 대입 전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현재 중3 기준으로 2028 대입부터가 개편이 돼가지고 많이 바뀌잖아요. 그 바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대상이 중등부 어머님들 대상 설명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그 개념을 좀 명확히 잡으시면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12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좀 무슨 날일까요?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12월 10일. 제 생일은 아닙니다. 제 생일 아니고요. 12월 10일은 우리 현재 중3 친구들이 원서를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날입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원서 쓰는 날이고요. 외고나 자사고는 12월 9일에 쓰고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재고는 좀 빨라서 8월에 쓰고요. 예고는 10월에 씁니다. 대부분은 12월 10일에 원서를 쓰게 되니까 그 전까지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에 대한 선택지만 6개를 고르겠죠. 이제 그 시간까지가 12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릴 건 대입 제도와 관련된 개념들, 용어들을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대입의 방향성을 좀 잡고 갈 수 있어서 그걸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나머지 책상에 있는 교재는요,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화면 잘 안 보이시면 교재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거 잘 보이게 하려고 배경을 어둡게 해서 필기도구는 그래서 컴사로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메모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렇다고 또 필기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나와 있는 1, 2, 3번은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잠깐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가지고요. 딱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네 라고 단번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얘기인지 대략은 알겠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들은 아마 좀 이해하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중학생들이면 아직은.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써있는 말을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보면,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지정해서 지원자의 지정 과목 이수 여부를 수시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정시 선발의 학생부 종합평가를 10% 반영한다.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서울대 정시 선발에서 교과위원 반영 비율 40% 확대 가능성, 연대 고대 정선발에서 교과위원 정량평가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입에 대한 개념을 차분하게 다 설명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 화면 다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내용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대입에 수시랑 정시가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부분은 일부러 저희가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는데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게, 저희 현재 중3 학생들이 이 대입 전형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대입 전형 2년 예고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2028 대입에 응시하게 되는 건데 2년 예고제니까 2026년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확정된 시행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라는 게 완전 확정돼서 나오는 건 고3이고요. 시행 계획은 2년 전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의대 정원이 요즘에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이 법을 어기고서 그 정원을 늘린 거가 되겠죠. 이게 이 예고제를 바꾸게 된 거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은 크게 수시랑 정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시랑 정시가 뭐고 정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수시는 뭐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틀린 말 아니고 거의 맞는 말인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아까 같은 신문기사를 이해하기 조금 편하실 거라서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수시는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접수해서 선발하는 모집하는 전형이고 정시는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해서 모집하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수능 이전에는 아이들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생기부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내신 생기부 전형이 맞는 거고 정시는 수능 전형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시 쪽에서는 생기부와 크게 관련이 없는 건 논술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특기자랑.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 생기부와 관련이 있는 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일 거고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 정시가 생기부다 수능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수시는 정확하게 수능 이전 모집, 정시는 수능 이후 모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시 모집 부분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수시는 아까 제가 생기부를 검토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생기부에 대한 걸 미리 좀 정확히 알아야 그 수시 전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생기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현재 고등학생들 생활기록부이고, 우리 친구들은 그 대입 개표랑 바뀌면서 생기부 내용도 많이 바뀔 거라서요. 지금 걸 참고해서 뭐 크게 확 달라지진 않겠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자, 생기부를 보면 처음에는 인적 및 학적 사항과 출결 사항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대입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소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오늘 워낙 많은 정보들을 알고 가셔야 돼서 중요한 건 아니면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책에다도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줄임말들 참 좋아하잖아요. 혹시 그 자동봉진 들어보셨나요? 자동봉진? 자동봉진을 들어보신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마 고등학생인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뒤에 봉사, 진로까지 묶어서 자동봉진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봉진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크게 생기부를 두 개로 쪼개보면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 이 자동봉진 쪽은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자동봉진을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자동봉진이라는 줄임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도 줄여서 저희가 창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동봉진이나 창체 이런 말 좀 어디 가서 얘기해야 또 우리 전문가답다 이렇게 할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기록되는 단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초창기에 정착되기 전에는 이 자율활동단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예방한 학교폭력 캠페인, 뭐 금연 캠페인 이런 활동들이 쭉 나열되는 걸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율활동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학생이 진로나 적성과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1학기 학급 환경부장을 맡았다 이런 내용, 어떤 임원 활동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도 자율활동에 기록이 되고요. 동아리 활동은 뭐 다 아실 테니까 자기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들 다 협회가지고 활동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봉사활동은 사실 현재에는 대입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 세부 내용들이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 시간이랑 활동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서 대입에는 큰 영향이 없는 영역이고요. 진로활동은 중요하죠. 종합전형에서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를 좀 하나씩 해서 가면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쪽은 비교과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영역이다. 봉사활동은 큰 의미가 없는 영역이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목적이 제가 이따 2028 데이 바뀐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부원장님이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성적입니다. 아이들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면 세특이라는 용어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특의 그 플레임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이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은 관심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걸 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앞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건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과목명들이 있어요. 독서, 문학, 수학 이런 것들. 이 과목명들의 성적도 생기부에 실리지만 이 과목을 담당한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의 활동 내용을 기록해 주시는 게 세특입니다. 근데 세특이 왜 자꾸 강조됐느냐라는 건 그 조국 사태 좀 이제 오래돼가지고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공정성 강화 뭐 이런 방면 측면으로 생기부에 많은 내용이 대학에 미제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로지 늘어난 한 영역이 세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학생의 활동 내용을 적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세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기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세특과 관련된 기록은 되게 중요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려야 돼서 개념만 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줄여서 행특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담임 선생님이 학년에 1학년 동안 그 학생을 지도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고요. 종합전형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공동체형이라든가 뭐 나눔, 배려 뭐 이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기서 좀 확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생기부 전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친구들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동봉진이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동봉진 중에서 봉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 비교과에서 중요한 영역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랑 세특은 두 개가 같이 묶어서 교과입니다. 교과라는 것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자동봉진 중에서 자율, 동아리, 진로가 비교과라고 말씀드렸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랑 이 세특을 묶어서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 근데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성적이고,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의. 행특은 담임 선생님의 그 학생에 대한 종합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생활기록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고요.